자, 교재는 51페이지 유기부 학대죄입니다. 자, 1번 올해 경찰 승진 문제인데요.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번 갑니다. 자,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승낙을 받아서 낙태를 했을 때에는 업무상 동의 낙태죄로 처벌된다 했는데 이 관련 조문이 여기 해설에 나와 있지만 자, 2019년도죠. 헌법재판소로부터 요 의사에 관련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그런데 국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현행법상은 뭐다? 업무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자, 2번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은 부동의 낙태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부동의 낙태죄는 현행법상 살아있는데요. 이 부동의 낙태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도 얼마든지 주체가 될 수가 있죠. 3번을 보면 영아유기죄인데 영아유기죄는 형법에서 삭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단순 유기죄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처벌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1번과 3번 낙태죄 부분 그리고 영아유기죄 부분이 삭제된 것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4번 갑니다. 자, 학대라 하는 것은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맞죠?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갑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단순한 동거나 내연 관계만 갖고서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죠. 따라서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2번 경찰관이죠. 자, 이러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했을 때 유기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학대는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했고요. 자, 4번 생모죠. 수혈을 완강히 거부를 했다. 여호와 증인이죠. 수혈을 거부했고 결국 이 아이는 사망했는데요. 자, 이 생모 가배 행위는 결과적으로 요 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와 다름이 없다. 즉 유기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당행위가 된다. 틀렸습니다. 자, 해설 가보시면 본인 역시 수혈을 거부했다. 즉 수혈 거부에 본인이 동의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승낙 능력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모의 위법성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작년도 경찰 승진 문제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기억번입니다. 자,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계속해서 술만 마셨다가 추운 날씨에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를 했다. 누가? 주점 주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주점 주인에게는 유기죄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이 손님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이 계약관계잖아요. 계약관계. 식사를 제공하거나 술을 제공하는 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유기죄의 주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점 주인에게 얼마든지 계약상의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동그라미고요. 자, 니은번. 자, 강간치상의 죄를 저지른 자가 그랬어요. 자, 피해자를 방치했을 때 유기죄가 될 수가 있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죄의 주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관계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간죄를 저지른 자와 피해자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강간치상죄만 될 뿐입니다. 자, 디귿번.
자, 유기죄에서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 의무가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한정되진 않죠. 한정되진 않고 그 부수적 의무까지 좀 계약 관계를 넓히죠. 그래서 생명 신체에 대한 주의와 배려에 관련된 부수적 의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주된 의무에 한정된다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주된 의무는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사를 제공하거나 술을 제공하거나 하는 것이 주된 급부 의무이겠죠. 근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술에 떡이 되어서 만취된 상태이고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수점 주인은 술집 주인은 뭐 119를 부른다든지 뭐 병원으로 데려간다든지 그런 의무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기죄가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리을 번.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인 정교만 갖고서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단순한 동거, 가끔씩 만나서 정교하는 것, 이것이 사실혼은 아닙니다. 사실혼이라고 하는 건 뭐죠? 부부간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혼인 신고만 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 형식적인 부분만 결여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 관계는 정상적인 부부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사실혼인 것이지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인 정교는 사실혼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혼인 의사가 있고, 그쵸? 그리고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를 해야지 사실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되죠.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경대 편입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번 풀었죠. 강간치상을 저지른 자가 그냥 현장에 두고 떠났을 때에도 강간범을 저지른 자는 법률상 계약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죄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유기죄의 주체, 즉 보호 의무는 법률상 계약상 관계에 한정됩니다. 사회상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범죄든 고의범이 되려면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자, 학대죄는 즉시범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5번 지문 가보면 이 경대 편입 문제는 지문이 5개예요. 그래서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오지선다형이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고 여기 악취를 풍긴다고 했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서 여기 올라가 보면 세탁하지도 않고 악취를 풍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지금 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입니다. 그랬다면 부모는 자식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와 애정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방임행위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문제 5번. 자, 검찰 구급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죠. 2번 동그라미. 자, 1번 갑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민법 취지 등에 비춰봤을 때 법률상 보호 의무 존재를 긍정해야 된다. 그쵸? 자, 2번 유기죄입니다. 중유기죄인데 유기죄는 유기죄를 지어서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을 한다. 제가 전 시간에 도표 설명했죠. 중자가 붙은 범죄 설명했을 텐데 이 신체가 들어가는 것은 손괴죄밖에 없다 했습니다. 손괴죄. 그래서 손은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신체가 들어가는 것은 손괴죄밖에 없고 그 외에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생명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앞에서 풀었죠. 계약상 의무는 주된 부조 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밑에 생명 신체에 대한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이 부수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이죠. 자, 4번 유기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죠.
그래서 이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제3자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유기 행위로 초래된 위험의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이 상당 인과를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상당 인과가 인정되어야 결과적 가정법이 되는 것이니까요. 옳은 지문입니다. 자, 6번. 자, 이 지문도 경대 편입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번 갑니다. 고의범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식과 의식이 요한다. 옳은 지문이고요. 학대죄는 즉시범, 상태범이라고 했고요. 자, 3번. 유기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 했고요. 자, 4번. 뛰어내렸음에도 그대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랬다면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기치사죄가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유기죄는 법률과 계약으로만 한정됩니다. 사무관리, 관습, 조리는 발생할 수 없다. 옳은 지문. 자, 7번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22년도 경찰 2차 문제네요. 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자, 여기서 이 공소시효 정지와 효력의 소급 적용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맞아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동법 시행일 당시 범죄 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도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령 혹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일단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지문으로. 어떻든 1번 지문은 맞긴 맞아요. 자, 2번 가봅니다. 자, 처벌되는 동법 17조 제2호 금지행위. 자, 금지행위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로 열고 닫았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조항의 처벌 규정은 대상은 아동 복지를 보장하는 동법 규정에 비춰봤을 때 성인에게만 한정된다. 자, 성인에게만 한정되나요? 그러면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괴롭히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건가요? 사리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은 앞에서 풀었는데 부모가 아이를 방치된 상태로 청소를 하지 않아서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서 악취를 풍긴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지문만 약간 바꾼 것이지 앞에 있던 그 판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친아버지에게는 아들에 대한 방해명의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4번 어린이집 교육교사가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교구장 위에 올려놓은 다음 흔들어 보이는 등 40분 동안 앉혀둡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비록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지라도 이걸 학대로 봤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제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됐고 다시 출제될 것까진 별로 없죠. 어쨌든 3번, 4번은 학대죄 관련해서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 판례들이기 때문에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제 겹쳤기 때문에 정답은 2개가 나왔습니다. 3번, 4번. 답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1번 가봅니다. 계약상 의무는 앞에서 풀었는데 주된 급부 의무뿐만 아니고 부수적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지문이죠. 자, 법률상 보호 의무 가운데에는 민법상 부부도, 이 부부는 이제 법률혼이겠죠. 그리고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됩니다. 이거 잘 받으셔야 됩니다. 법률에는 민법상의 부부는 뭐다? 법률혼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혼.
그리고 여기 사실혼 전부 다 포함됩니다. 자, 사실혼이 되려면 주관적 혼인의사와 객관적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면 사실혼이 될 수 있죠. 혼인신고만 없는 것뿐입니다. 자, 3번 동거 앞에서 풀었죠. 내연녀라든지 뭐 동거 이런 부분은 이 법률혼 관계도 아니고 사실혼 관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기죄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자, 4번을 보면 주점에 손님으로 왔다. 계속 술을 마신 채 만취했는데 방치를 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해경 승진에 나온 것인데 원래는 4번까지였거든요. 그런데 5번을 추가한 것은 이 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시도 유기죄 부분이 출제가 되었는데 나머지 지문들이 모두 다 중복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5번 지문만 살아남게 되었고 마땅히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당되는 페이지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약간 바꾼 것 뿐입니다. 이런 지문이 몇 개 정도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원래는 답이 4번이었는데 5번이 추가되는 바람에 5번까지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1번 가보죠. 경찰관도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을 가보면 우연히 길을 만나 동행하던 관계이잖아요. 우연히 길을 동행했다는 것은 법률 관계,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죄의 주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판례는 사회상규를 유기죄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3번 이 11살의 딸이죠. 이 엄마가 여호와 신자였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했다는 거죠. 결국 딸은 사망하게 되었고 그랬을 때 그 부모에 대해서 유기죄의 주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4번 질문.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자를 그 생명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에게 인도한 단계에서는 아동 혹사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인도하면 기수입니다. 인도한 단계에서는 기수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실질적으로 이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음을 요하지 않아요. 넘겨버리면 인도한 자나 인도받은 자는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 혹사죄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16세 미만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15세 미만이 아니고 16세 미만. 자, 5번입니다. 유기죄에서 유기는 자기, 부작위 모두 가능하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 외에 보호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요한다. 전혀 없음을 요하진 않아요. 요구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냥 유기죄라고 하는 것은 유기행위를 하면 그냥 기수가 되는 거예요. 유기행위를 하면 즉 유기를 해서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할 부분이 있다면 기수가 되는 것이지 반드시 보호 가능성이 없어야지만 기수가 된다 하면 틀립니다. 자, 여기 해설 나와 있죠. 정리해 두시고 여기 위험 발생하면 된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 자, 1번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했잖아요. 방치하고 호텔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유기죄가 될 수 있을까? 유기죄가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고의가 없잖아요. 그치? 피해자가 생명 신체에 대한 그 상태에 처해 있음을 갑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죠. 지금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과 의사가 없으므로 유기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중유기죄든 아니든 간에. 자, 2번. 구조된 것을 확인하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유기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는 입장은 유기죄를 추상적 위헌범으로 보는 견해이다.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을 발생하게 하게 되면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죠. 그 논리는 바로 뭐다? 이것이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적어 놓으세요. 자, 3번. 유기죄는 법률 계약으로 한정됩니다. 사무관리 관습 조리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한된다 해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칙상의 부작위범의 보증인 의무 보험료보다 좁죠. 좁아요. 이 총칙상의 부작위범은 법령 계약, 사무관리, 관습 조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총칙상의 부작위범이 유기죄보다 보호 범위가 더 넓죠. 그래서 해설이 나와 있나요? 해설이 나와 있단 말이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기죄는 법률 동그라미, 계약 동그라미이지만 이 부작위범 있죠? 부작위범은 법적이라 했습니다. 법적이기 때문에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뿐만 아니라 신의칙, 사회상규, 조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총칙상의 부작위범 개념이 더 넓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원래 이 지문은 한 2009년도인가요? 8년도인가요? 검찰직 9급에 나왔던 것인데 그 지문이 참 좋다 보니 10년 동안 다른 문제에서 계속 베껴 먹고 울고 먹고 하는 것들입니다. 약간 바꾸어서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자, 4번 지문 가보면 노모를 살해할 목적으로 갖다 산속에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기죄가 되는 것이냐? 유기죄가 되려면 유기죄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4번 지문은 살해죄의 고의이기 때문에 살인죄의 고의잖아요. 그래서 유기죄가 되지 않고 사망 안 했죠? 구조가 됐다고 했으니까 살인 미수가 됩니다. 살인죄 미수. 자,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해설도 그렇게 나와 있죠? 자, 11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에 말씀드렸죠? 16세 미만 자란 거 알아두시고요. 인도하면 기수가 됩니다. 아동혹사죄 기수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학대죄는 즉시범 상태범이다. 동그라미. 3번 유기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 동그라미. 4번 자 계약상 부수 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 의무,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형법상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 여기 틀렸습니다. 당연히 긍정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중유기죄는 말씀드렸듯이 생명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신체는 손괴죄에만 들어가요. 틀렸습니다. 자, 해설 말씀드렸습니다. 전 시간에요. 자, 12번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구조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났다. 방치되어 있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기죄 되나요? 안 되나요? 유기죄 안 된다니까요. 강간범에게는. 자, 1번 보겠습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강간치상죄의 미수가 된다. 상해 결과 발생했는데, 그렇지? 즉 강간치상죄 결과적 가중범이잖아요.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기수미수 불문입니다. 미수 불문이기 때문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 기수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 총론 시간 결과적 가중범에서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방치했을 때 유기죄 안 된다고 했죠? 강간범에게는 유기죄 주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여서 자살하게 이르렀다. 이거 총론 시간에 배우죠? 인과관계가 없죠? 강간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죠? 그래서 강간치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4번입니다. 사안을 바꿔볼게요. 바꿔본다는 얘기입니다. A가 입은 상해가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협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상해가 바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흔한 것이라는 거죠. 또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강간치 상태에서 말하는 상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맞죠?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옳은 질문입니다.